1977년에 스타워즈가 처음으로 세상에 나오면서 헐리우드 영화 시장에는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애들 장난감 같은 미니어처 피규어로 영화를 찍는 모습에 관계자들마저도 유치한 애들용 영화 아니냐며 무시를 했던 스타워즈가 제작비 대비 무려 77배가 넘는 흥행 돌풍을 일으켜버리자 업계 전체가 SF 장르에 주목하는 계기가 됐던 것이죠. 스타워즈 새로운 희망으로부터 2년 뒤인 1979년에 개봉한 에일리언은 바로 그런 배경에서 기획되기 시작했습니다. The distributors of the family science fiction movie 20th Century Fox have been near the top of the New York Stock Exchange during the past week because of Star Wars box office success. 스타워즈로 아주 큰 이익을 거둔 20세기 폭스는 또 다른 SF 영화 제작에 눈독을 들였고 영국 CF 업계에서 일하다가 신인 영화 감독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던 리들리 스콧을 헐리우드로 불러들이며 그에게 감독직을 맡겼습니다. 그가 합류했을 땐 이미 영화의 대본이 다 나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는 이미지 구현에 대한 고민을 이어나갔는데 Dan had written the screenplay, said, look at this guy. I looked at a book called Necronomicon and opened the page and went, that's it. And he said, no, there's other things. I said, that was the one. That became Alien. 그러던 중 듄의 영화화 작업을 하기도 했던 HR 기거의 그림을 발견하고 그것이 자신이 만들어 나갈 에이리언의 이미지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스콧은 기거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전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게 될 섬뜩한 비주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에일리언은 비평과 흥행 모두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 이는 스콧에게도 SF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해준 계기였던 것인지 그는 이후에 블레이드 러너라는 SF 걸작을 또 한 번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영화 감독을 하기 이전의 본업이었던 CF 연출에도 SF 향을 첨가하기 시작했는데 전설이 된 애플의 맥키토시 광고 1984 또한 이런 흐름에서 제작이 된 것으로 보이죠. 어쨌든 리들리 스콧은 에일리언 1편 이후로 거장으로 거듭나는 행보를 이어나갑니다. 그 때문인지 20세기 폭스는 에일리언 2편에 신인급 감독을 새롭게 물색했고 그렇게 발탁된 제임스 카메론에 의해 2편은 훨씬 더 대중적인 입맛을 가진 SF 액션 장르로 거듭나게 되었죠. 특히나 메카닉 슈트를 입고 외계인을 상대하는 이런 기상천외한 액션은 무려 1986년에 나왔다는 점에서 엄청나게 충격적이었을 것이며 다들 짐작하실 것처럼 이후 아바타의 전투 장면을 구현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에일리언 프랜차이즈는 리들리 스콧의 손을 떠난 이후에도 정식 넘버링은 물론 외전까지 이어나가며 작품의 이야기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속편이 계속 나오더라도 작품의 서사를 이끄는 본질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주인공들이 제한된 공간에 갇혀서 에일리언과의 대결에서 불리한 조건을 갖게 된다는 것. 즉 에일리언 시리즈에서 관객들이 긴장과 재미를 느끼는 포인트는 넓게 펼쳐진 평야에서 대규모 전면전을 벌이는 종류의 웅장함 같은 게 아니라 도망칠 공간이 부족한 좁은 우주선이나 작은 방에 갇힌 채로 구체적인 전투력과 행동 방식을 알 수 없는 외계 괴물이 어떻게 공격해올지를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미지의 공포를 느끼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리지널 4부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떻게든 주인공을 제한된 공간 속에 몰아넣을 그럴듯한 이야기 구조를 짜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편에서는 기업의 음모를 모르는 선원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페이스허거의 습격을 받으며 우주선에서 몰살을 당하거나 What would you say if I told you I could get you reinstated as a flight officer? The company has already agreed to pick up your contract. If I go. 2편에서는 식민지 주민들을 구해야 한다는 명분과 주인공 개인의 신분 회복 및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자진해서 에일리언이 득실되는 소굴로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듯 주인공은 고통스러울지언정 관객들의 심장이 쫄깃해지려면 제한된 공간 속에 주인공을 몰아넣는 이런 상황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에일리언 프랜차이즈를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동력이며 사람들이 이 시리즈에서 보기를 기대하는 약속된 볼거리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확실한 성공 공식 때문에 에일리언 시리즈는 오히려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전편에서 에일리언의 위협으로부터 힘겹게 탈출했던 주인공을 다음 편에서 또다시 제한된 공간 속으로 밀어넣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3편쯤에 와서는 그런 상황을 개연성 있게 유도해낼 만한 명분이 확연하게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확실한 성공 공식이라도 3번 이상 반복하다 보면 시리즈의 매력은 퇴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인공을 제한된 공간 속에 밀어넣는다는 에일리언의 공식은 한 번쯤 전격적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프리퀄인 프로메테우스 시리즈의 탄생은 논리적으로 상당히 정당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 만들어졌던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프로메테우스와 에일리언 커버넌트는 기존의 성공 공식을 대체할 만한 매력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제한된 무기만으로 에일리언에게 대적해야 한다는 기존 시리즈의 그 압도적인 공포를 대체하기 위해서 프로메테우스는 검은 액체라는 설정을 만들어냈으나 솔직히 소신발언하자면 이건 거의 이세계물의 즉사시트 수준이라 인간과 제노모프의 기원을 철학적으로 탐구한다는 정사진이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모든 것을 너무 대충 눈치고 넘어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은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색 물질에 우주의 비밀이 깃들어 있다는 식의 신비로운 상징화 같은 건 이미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50년이나 이전에 보여줬었던 상상이기에 특별히 새롭게 다가올 만한 발상도 아니었고 말이죠. 그렇게 프로메테우스 시리즈는 상당히 아쉬운 작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한정된 공간이 주는 이야기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더 넓고 거대한 공간으로 이야기의 무대를 넓혔던 것인데 그렇게 하자 에일리언 시리즈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장점도 함께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그렇게 오리지널 시리즈의 단점을 새로운 방식의 이야기가 대신 채워주지도 못한 데다가 새롭게 내세운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주제로도 흥미로운 통찰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에일리언은 나오지만 딱히 우리가 알고 있던 에일리언 영화는 아니고 SF 장르를 기반으로 한 철학적 고민을 담아내지만 딱히 그 깊이가 깊지는 않은 그런 애매한 스탠스의 작품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프로메테우스에서 실망을 느낀 기존의 팬들이 등을 돌린 탓인지 후속작인 에일리언 커버넌트는 손익분기점을 겨우 넘기는 성적을 거두며 3부 제작에 대한 전망을 더욱더 불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2019년에 디즈니가 폭스를 인수해버리는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프로메테우스 3부작 완결은 사실상 백지화가 되어버렸죠. 회사를 인수하면 의례 그렇듯 디즈니도 폭스의 기존 제작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했는데 프로메테우스는 높은 제작비에 흥행 여부는 불투명했으니 자연스럽게 우선적으로 배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프로메테우스 대신에 나온 신작 에일리언 로뮬루스는 앞서 말씀드린 에일리언의 기준 법칙을 충실하게 따라갑니다. 바로 제한된 공간과 불리한 전투 조건 속에 주인공을 밀어넣는 바로 그 법칙을 말이죠. 물론 그것만이 로뮬루스의 성공 요인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어쨌든 로뮬루스는 오리지널 시리즈의 향수를 떠올리게 만들 만한 요소를 다수 배치하며 지금까지는 매우 성공적인 흥행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시리즈가 주인공 리플리로 무려 4편을 울고먹었던 것처럼 로뮬루스도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멘트를 던지며 오리지널과 비슷한 방식으로 연작을 이어나갈 것처럼 보이죠. This is Ripley, last survivor of the Nostromo. Signing off. 다시 말해 만약 로뮬루스 후속작이 정말로 나온다면 그때는 레인 캐러딘과 인디가 다시 제한된 공간 속에 빠지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정리하자면 리들리 스콧의 프로메테우스 3부작은 오리지널 시리즈 팬들의 실망으로 인한 흥행 저조와 디즈니의 폭소 인수로 인한 제작기조 변경 그리고 로뮬루스가 오리지널의 문법이 맞다는 걸 다시금 증명해낸 탓에 입지가 더더욱 좁아져서 제작이 취소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삼성피를 가진 사기적인 괴물과의 대결 장면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이상 에일리언이 가장 잘 소화할 수 있는 장르는 대중적인 SF 호러에 국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유치한 맛이 나거나 억지스러운 전개가 나오더라도 그 뒤에 이어질 오락을 위해서 모두가 못 본 척을 해주는 게 나름의 약속으로 자리가 잡힌 게 에일리언 시리즈인데 갑자기 거기다가 생명창조의 비밀 같은 거대한 서사와 철학을 부여하려고 하면 오히려 모양새가 불필요하게 궁색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말도 안 될 정도로 비현실적인 외계 개수를 내세운 건 짜릿한 오락 영화를 만들기 위함이었음을 모두가 감안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사실 거기에는 이러한 철학이 담겨 있었다고 뒤늦게 덧붙이기 시작하면 그것도 기존의 팬들이 가진 기대에 어긋난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 솔직히 억지스러운 의미 부여처럼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물론 리들리 스콧은 에일리언 1편에서부터 엔지니어의 존재를 암시했기 때문에 프리퀄을 향한 이런 박한 평가들이 다소 억울하게 느껴지겠지만 이번 에일리언 로뮬루스가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듯 역시 이 시리즈에 가장 어울리는 건 제한된 공간 안에서 외계 개수와 싸운다는
그 단순 명료한 서사가 아닐까 싶습니다.